전 정말 제가 30살에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 고시원에 살았었는데 참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왜 이렇게 나한테 기회를 안 주나, 기회가 없는 건가 진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구독자가 좀 많아지면서 사실은 지금은 막 계속 매일 계속 쌓여만 가요. 오히려 그걸 하면서 느낀 게, 지금 느끼는 건 기회가 누군가한테 독점되고 있었구나.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기회가 다 가고 있어서 완전 쏠려. 30살에 나한테 기회가 없었던 거구나. 네. 기회가 없는 게 아닌 거죠. 세상에 기회는 많죠. 음. 누군가 다 가져가는 거죠. 네. 책에 이제 7가지 키워드가 네. 사람, 관찰, 뭐 나머지 등등 해서 말씀드렸는 거에, 사실 이것도 다 선순환의 과정인 건데, 네. 사실 우리가 속도를 높이려면 이게 루틴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 루틴을 만들면 그게 좀 업그레이드 되면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그런 질문 하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루틴은 우리가 왜 만들려고 할까요? 루틴은 네. 딴 생각 안 하려고. 딴 생각 안 하려고. 그렇죠? 효율적으로 하려고. 네. 네. 딴 생각, 효율적. 뭐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좀 준비하는 단계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딴 생각 안 하고 효율적이고 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자체가 네.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불필요한 쓸데없는 생각을 다 빼고 내가 해야 될 것만 바로바로 딱딱딱딱 해서 그걸 속도를 만들어서 내 일의 성과를 만들겠다라는 게 루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구조화일 수도 있고요. 네. 저는 그게 필요한 이유가, 많은 분들한테 뭐 유튜브 채널 운영에 관해서도 뭐 여쭤보면 지금 채널 운영하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실 거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딱 명확하게 몇 가지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냥 그러다 보면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계속 고민하게 되는 현상이 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딱 6가지로 정립을 했거든요. 기획을 하고 처음에 네. 당연히 그에 맞는 게스트분을 섭외를 하고, 그 다음에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하고 이제 평가. 총 6단계고 각 카테고리별로 뭐 한 2-3가지씩 더 있어요. 네. 이 6가지밖에 유튜브 채널을 잘 운영하는 방법은 없는 거죠. 음. 그럼 이 6가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촬영, 예를 들면 여기 칸이 있으면 네. 이 칸에서는 수정할 게 없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조회수가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다면 지금 기획을 새로 바꾸든지 뭐 섭외를 바꾸든지, 그러니까 뭔가 다른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알고 6단계에 있으니까 저는 이 단계만 돌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계속 안 정립해 놓으면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는 뭐 어떤 면허, 되게 우리가 사자라고 할 수 있는 자격증에 해당하는 그런 면허분들을 취득하시는 분들, 뭐 변호사, 그다음에 의사, 아니면 다른 어떤 분야에도 뭐 성공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저는 그 길로 가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따져놓고 보면, 브레인스토밍하고 정리해보면 사실 몇 단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를 처음에 체계화만 잘 시켜놓으면 그거를 돌리면 되는 건데, 네. 그거를 처음에 안 시켜놓으니까 계속해서 뭐 할지 고민하고 있는 현상을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책을 볼 때도 수능 만점자들이 이제 우리가 그 문제집 풀 때나 뭐 교과서 볼 때도 뭐부터 보라고 얘기하죠? 목차부터 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차가 결국 구조화인 거잖아요. 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목표에도 우리가 구조화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건 이제 제가 6단계 유튜브 채널 운영에 이런 거 만든 것처럼 각자가 그걸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 네. 네. 아마 이제 이게 대부분의 분들한테는 해당 안 되는 질문일 수 있겠는데, 그래도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네. 공통된 질문으로 드리자면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실수를 할까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는, 네. 일단 유튜브 채널이 잘 되기 위한 저는 3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네. 예전에 유튜브 전문 부자들이라는 책도 네. 쓰기 위해서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도 인터뷰했던 걸 바탕으로 내는 결론은, 네. 뭐 3가지 결론은 평이합니다. 첫 번째는 성실성인 거고, 두 번째는 캐릭터인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차별화. 이제 캐릭터 같은 경우는 그 캐릭터가 얼마나 분명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되게 구독이라든가 좋아요를 많이 해주죠. 그 대표적인 분이 저는 어떻게 보면 신사임당님 같은 분이 캐릭터가 딱 명확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거고, 네. 세 번째 콘텐츠 차별화는 이제 콘텐츠를 얼마나 차별화 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인 거고, 첫 번째 이제 성실성 같은 경우는 사실 영상 올려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영상 한두 개로 이렇게 채널 크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영상 지금 수십 개로 승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수백 개, 수천 개로 승부해야 되는 유튜브 네. 세상이라서 계속 꾸준하게 영상을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되게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 한 가지는 지금 기존의 구독자가 구독을 누른 그 이유를 좀 까먹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만약 주식으로 계속 영상을 올렸어요. 네네. 구독자 20만이 됐어요. 음. 자, 그 다음 올린 영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뭘 기대할 것인가? 주식이- 당연히 주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구독자가 좀 차신 분들이 어떤 현상을 벌이냐면 갑자기 브이로그를 올려요. 자기 일상을 올리고 네. 자기 이제 팬들한테 자기 이런 걸 보여주겠다. 예, 예, 예. 근데 그렇게 가는 순간부터 이제 채널이 약간 음. 노출량이 떨어지죠. 사람들은 그거 원하는 거 그게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자기가 이제 지금 명확한 그 방향성이 있으면 네. 그 방향성을 일정 방향으로는 계속 유지해 어느 정도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네. 저 같은 경우 사실 주식으로 너무 많이 컸기 때문에 네, 네. 주식이 외의 영상을 올리는 순간 조회수가 되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음. 근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왜 주식 외의 영상을 안 봐주냐 이런 걸 따져봤자 네.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그렇게 주식으로 만들어진 채널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딴 콘텐츠를 하더라도 주식의 일정 비중을 계속 유지하면서 딴 것들을 시도하면서 연습해야 되지. 갑자기 주식으로 큰 채널이 지금 90만이 됐는데 아니야 난 딴 거 이제 하고 싶어요. 확 틀어버리면 채널이 되게 망가지기 쉽죠. 김 작가님 옛날 영상들 보면 되게 네. 주제도 좀 한정적이지 않고 맞아요. 블로그도 하시고 뭐 네. 부동산도 하시고 맞습니다. 심지어 개도 나오고 맞아요. 나 이전 노린 영상을 안 건가요? 봤어요. 네. 다양하게 귀여운 봤죠. 뽐에 그것도 네. 노리셨던 건가요? 네. 아, 그 이게 좀 강아지도 이제 출연시켜보고 네. 다양하게 해봤어요. 네네. 정말 다양하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조회수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예전 영상이 너무 좋았다라고 하지만 네.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 제가 채널이 성장한 이유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지금의 주식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가되 다른 콘텐츠 제가 지금 가고 싶은 분야들이 있긴 하거든요. 예. 그런 분야를 계속 조금 시도해봐야죠. 음. 그러면서 점차 넓혀가는 게 저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어떤 분야예요? 지금은 사실 연예인 쪽으로 좀 가고 싶은 부분이 연예인. 있어요. 연예인에 대한 인물. 음. 제가 좀 좋아하고 잘하는 건 저는 인터뷰 자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냥 그 인물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끄집어내고 싶어서. 그래서 보면 이렇게 대형 채널들이 채널을 좀 분리하잖아요. 네. 그게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기존의 방향성을 갑자기 바꿀 수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는 서브 채널에서 하시고.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네.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많이 볼까? 근데 네. 여기 채널 같은 경우 사실 저도 몇 개 봤는데 네. 쉽진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 이제 그 달러먼트인가? 그 달러구트. 달러구트 네. 책도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장르가 책들이 사실 너무 다양하니까. 그쵸. 박세희 전문의 나오셨던 것 같은데 나오셨어요. 투자의 본질 갔다가 갑자기 네네. 달러구트로 가면 네네. 시청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책이랑 같은 카테고리지만 어쨌든 분야가 엄연히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좀 혼선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건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네, 네, 고민 중입니다. 저희도 좀 정리를 해서 속도를 높여보려고요. 알겠습니다. 너무 빨리 높이지 마시고요. 제가 긴장감 느끼니까. 아, 네. 전 루틴에 대한 이야기도 아까 슬쩍 나왔는데 네. 김 작가님은 어떤 루틴을 갖고 계세요? 지금 어, 네.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한 달에 영상 80개 올리고 하니까 예, 예. 진짜 기계처럼 짜여진 스케줄에 의해서 막 돌아갈 거 생각하지만 네. 공장 같이 느껴지는데 네. 거의. 제 삶은 일단 루틴은 없고요. 어. 루틴은 없고 저는 아침 9시에 일어나고요. 예. 자는 시간은 보통 한 새벽 1, 2시인데 다만 이제 옛날에는 사실 제가 루틴이 되게 심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는 뭐 그냥 뭐 어떻게 자랑하듯이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솔직히 하루를 너무 열심히 살아서 루틴을 약간 안 정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거의 놀지 않아요. 주로 뭐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친구들과 뭐 술 마시는 시간들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간들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거의 꽉꽉 채워서 쓰시고 계신 거죠. 왜냐면 저는 사실 유튜브를 하는 게 정말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재밌고 정말 즐겁고 거기다가 돈까지 벌 수 있고 네. 예를 들면 제가 빠송 김학률 소장님 같은 분을 유튜브가 아니었으면 만나 뵈려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 번거로운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김학률 소장님 딱 인터뷰 성사되면 제가 질문만 착착착 준비하면 소장님 오셔서 착착착 대답을 해주시잖아요. 네. 이렇게 유튜브 콘텐츠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저도 배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저도 배우잖아요. 아니 김학률 소장님 같은 분 다른 분들 성공하신 분 웬만한 분들은 최소 100만 이상 받잖아요. 외부 강연 나가면. 저는 무료로 그 얘기 듣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보다 좋은 직업이 진짜 흔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도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제일 좋은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런 김 작가님 같은 분을 모셔놓고 골방에서 2시간 동안 우리가 필요한 거 다 물어보고 쏙쏙 뽑아내고 그게 또 채널로도 올라가서 콘텐츠도 되고 그쵸. 우리도 배우고 도움도 되고. 네. 네. 그러니까 모두에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시청자도 좋고. 너무 네. 꽉 채워 사시기 때문에 루틴이 없다. 네. 하루가 루틴인 것 같아요. 하루가 루틴은 그냥 없는데 하루 다만 자체가 루틴.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한 가지 있는데 네네. 좀 많은 분들이 루틴을 만드시거나 뭘 할 때 제 책에서 사실 제일 하고 싶은 메시지 뭐 두 번째 중 하나 정도 되는 건데 저는 인생의 성공 방정식이 기회의 양과 네. 그리고 그 기회의 양에 맞는 확률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기회와 확률이란 건데 이 기회는 사실 성실성의 영역이죠. 음. 내가 하려고 하면 이만큼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회는 늘리는 영역이잖아요. 네. 근데 확률은 이제 높여야 되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 중에서 극소수가 기회를 늘리는 노력을 열심히 하시죠. 음. 근데 그 중에서 일부만이 확률값을 높이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대다수는 똑같은 결과값이 나왔는데 또 똑같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내가 뭔가 기회를 늘리고 있는데 그럼 그 기회마다 결과값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결과값이 안 좋았을 때는 자기의 가정을 다시 복귀를 하면서 이 어떻게 하면 이 결과값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고민 안 하니까 기회를만 계속 늘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무의미한 짓일 수 있거든요. 네. 왜냐면 내가 만약에 취업 준비생인데 한 30군데 지원을 했어요. 이게 다 떨어졌다 칠게요. 그럼 뭐 한 90군데 정도 지원을 했어요. 90번째 합격을 했어요. 과연 90번째 합격한 기업은 일단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이었을까? 아니었겠죠. 아니었을 확률이 네. 굉장히 높은 거고 네. 그럼 30번째 좀 떨어졌을 때는 어쨌든 스펙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학점이든 영어든 학교든 그다음에 뭐 자소서 뭐 그다음에 뭐 자격증 뭐 자격증 등등등 있겠죠. 그다음에 뭐 증명사진도 있을 거고 면접 스킬도 있을 거고 그런 모든 것들이 예. 뭐라도 바꿔야지 결과값이 바뀌는데 똑같은 걸 가지고 네. 계속 도전한단 말이죠. 음. 저는 이거는 좀 현대 시대에 맞지 않는 걸 생각해요. 저는 이 기회를 늘리는 건 성실성의 영역이라면 확률값을 높이는 건 스마트한 성실성의 영역인 건데 제발 내가 무언가를 도전할 때마다 안 되고 있다면 네. 제발 확률값을 높이자. 음. 확률값을 높이면 아이러니하게도 기회는 자동으로 늘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기회와 확률 요거를 좀 많이 명심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진화하셨군요. 네, 저는 그렇게 열심히 그런 것들을 계속 바꾸려 노력을 했고 전 정말 제가 30살에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 고시원에 살았었는데 참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왜 이렇게 나한테 기회를 안 주나 기회가 없는 건가 진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구독자가 좀 많아지면서 사실은 지금은 막 계속 매일 계속 쌓여만 가요. 오히려 그걸 하면서 느낀 게 이건 뭐 거만하게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느끼는 건 아 기회가 누군가한테 독점되고 있었구나.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기회가 다 가고 있어서 완전 쏠려. 30살에 나한테 기회가 없었던 거구나. 네. 기회가 없는 게 아닌 거죠. 세상에 기회는 많죠. 음. 누군가 다 가져가는 거죠. 네. 근데 내가 계속 기회를 늘리려고 하면서 확률값을 안 높이면 나는 영원히 기회를 찾겠죠. 근데 영원히 기회를 찾는 사람한테는 나중에는 기회마저 사라지죠. 왜냐면 내 확률값을 못 높였는데. 눈물 좀 닦을게요. 너무 슬픈데? 정말 약간 저도 지방대 출신이라서 네. 정말 기회가 없었다라고 느낀 적이 많았는데 이렇게 근데 이제는 그렇게 쏠림까지 느낄 정도로 이렇게 기회를 만드신 게 독점하고 정말 계시군요. 독점 아닙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저희가 그 송 과장님이라고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닌 김 부장 제 경쟁 도서 엄청 많이 잘 되고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쓴 송이구 작가님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재밌는 컨텐츠는 그 어디에 구석에 박혀 있어도 사람들이 재밌다고 엄청 그쵸. 공유하고요. 쏠리더라고요. 맞아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정말 스마트하게 실력이 있고 재밌는 거는 정말 쏠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걸 만들기 참 쉽진 않은데요. 쉽지 않죠, 그건. 네. 되게 많은 분들이 모를 만한 얘기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기회가 어딘가에 독점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과점되고 있다. 어딘가에 쏠리고 있다. 어딘가 누군가는 많은 기회를 그냥 갖고 있고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없다. 냉정한 얘기라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 기회를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 담으신 네. 거죠. 네. 네.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법. 확률을 높여야겠네요. 어떻게든. 무조건. 어떻게든. 아. 무조건요. 그 작은 방에서 살다가 네. 정말 성공한 분들을 만났을 때 그 뭔가 삶의 격차 같은 걸 느끼면서 힘든 적도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죠. 네. 당연히 있죠. 그 처음에는 사실 모든 분들이 성공하겠다고 해서 성공한 분을 만나도 그분들의 거를 제대로 흡수하기보다는 저는 처음에 자격지심이라든가 피해의식 같은 것들이 발동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쵸. 왜냐하면 이제 그분과 나의 격차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네. 제가 30대 중반쯤에 이제 서울에 그 어느 집에 놀러 갔어요. 어느 집에 놀러 갔는데 그분이 이제 30대 초반이었는데 그 반포 리버 아크로파크인가요? 아크로 리버파크. 아크로 리버파크에 살더라고요. 네. 한 30억인가 40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네. 30평대였어요. 자청님. 네. 네, 아닐 거예요. 아닌가요? 자청 맞아요. 그래 갔는데 네.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사실 그전에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면 저는 뭐 집이 뭐 흑수저까지는 아니지만 잘 사는 건 아니었고 대부분 또 제 주변 환경도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대부분 대구에 뭐 30평 아파트라고 해봤자 사실 뭐 가격이 되게 작잖아요. 서울에 비하자면. 그리고 제 주변도 다 비슷하게 살고 저도 뭐 이제 사회 초년생 지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대부분 뭐 빌라 살든가 오피스텔 뭐 10평 이렇게 살아도 사는데 문제 없잖아요. 그럼요. 사실 이 공간에도 침대 하나만 있어도 사는데 문제 없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계속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함정은 내 삶이 여기서 더 확장 나가는 것도 약간 막는 게 있는 거죠. 스스로가 자기 위로를 너무 해버리는 거죠. 더 큰 세상이 있는데 그렇죠. 아니야 굳이 뭐 내가 꼭 집을 사야 돼? 굳이 뭐 집이 그렇게 큰 데가 필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자청 집에 갔을 때 실명이 나왔는데 갔을 때 집을 한강뷰를 보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네. 와 집이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음. 야, 내가 지금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거는 어쩌면 내가 이런 데 안 가봐서 스스로가 내 지금 우물 안에서 이 물 안은 너무 깨끗하고 좋아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네. 그때 이제 나도 되게 좋은 집에 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사를 갔죠. 그리고 자청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봐서 좀 느껴야 그쵸. 뭔가 깨지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그쵸. 같아요. 내가 알던 세계가 다가 아닌데 그렇죠. 참 진짜 말씀대로 우물안 개구리를 살아가는 것도 많은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근데 그런 걸 깨주려면 그 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청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이지만 지금 되게 친한 동생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제가 어떤 분야에서 제가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 친구인 거고 그래서 그날 저한테 중요한 동기부여를 줬죠. 네. 자기계발서를 계속 써 오시고 자기계발서의 전문가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네네. 결국엔 실행인데 네. 이 실행을 어떻게 이렇게 독려하고 싶으세요? 이게 저는 이 독려. 책에 정말 좋은 팁들이 너무 많고 네. 심지어 여기 이제 뭘 적어보자. 나에게 네. 정말 도움된 사람, 끊을 사람을 적어보자. 음. 아니면 내가 정말 자격지심을 언제 느꼈는지 한번 적어보자. 있어요. 근데 이거 채우는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뭘 또 적어. 아니, 뭐 이렇게 그런 자격지심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읽으면서 그냥 휙 지나가 버리게 되잖아요. 어떠세요? 이런 거 이렇게 이 빨간 책을 딱 잡은 독자님께 하고 싶은 얘기, 실행에 대해서? 사실 제가 독려를 시켜드릴 자신은 없고요. 그 약간 유튜브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유튜브 처음 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주변에 유튜브 하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면 대부분 하라는 얘기 안 하거든요. 어차피 안 할 거 아니까. 그냥 내 입만 아프기 때문에 안 하는데 네네. 어쨌든 그 시도를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죠. 남의 인생을 제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의 인생은 본인만이 전 바꾸고 싶다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시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한 가지 먼저 드리고 싶고 다만 딱 그분들한테 요거 한 가지는 경험해 보시고 앞으로 시도를 할지 안 할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저는 사실 그 지방대학교를 나왔지만 그 나이 30 초반까지는 학벌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근데 30 중반 이후부터는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는 당연히 전혀 없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학벌이 좋은 친구들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명문대학교라고 하는 뭐 예를 들면 스카이라고 한다면 그 친구들은 그 중고등학교 때 상위 1.5% 안에 들어야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냥 그 친구들은 그 어린 나이에 10대 중후반의 나이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한민국 상위 1.5%된 거잖아요. 네. 최소한. 네. 그 성취 경험이 대학을 나와서 사회에 나가서도 뭘 할 때도 뭔가 시도를 할 때 주저함이 별로 없어요. 다른 대학의 학생들보다. 왜냐하면 내가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열심히 뭔가 했을 때 된다라는 걸 경험해 봤거든요. 네. 저는 이게 정말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수능 만점자 30명 인터뷰했을 때도 그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좋아하는 게 지금 없지만 나중에 뭐가 생긴다 하더라도 좀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한다. 그냥 그거는 과거의 성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시도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26살 때까지 계속 놀았는데 27살에 첫 공모전을 했어요. 첫 공모전을 하고 제가 그전에 뭐 반장, 부반장도 해본 적도 없고 상장 받아본 적도 없는데 그때 그 공모전을 3개월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놀랍게도 3개월 뒤에 한 560대 1 경쟁률이었는데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1등을 하고 보건복지 가족부 장관상을 받고 수상 탐방으로 일본을 간 거예요. 네. 그때 27살 때 첫 해외여행이 그거였거든요. 제 힘으로 따낸 거였거든요. 네. 그냥 그때 이후로 제가 많은 공모전 나가서 상도 받았었는데 좀 많은 분들이 내가 뭔가 계속 시도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에게 성취 경험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네. 성취 경험을 만들려면 우리가 아까 속도에서 방향이 여러 군데 있으면 성취 경험을 갖기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 뭐 지금 만약 학생이라 친다면 국어부터 뭐 수학, 미술 여러 가지 과목이 있다면 그 중에 한 과목만이라도 정말 미친 듯이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과목을 다 하면 다 성적이 애매하겠죠. 이미 성적이 안 좋은 친구니까. 네. 근데 그 중에 한 과목을 정말 열심히 해서 그 과목이 뭐 95점인데 100점이 나오는 성취 경험을 가지면 내가 공부하면 할 수 있는 거구나. 다른 과목도 해봐야지. 이건 전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작든 크든 뭐라도 제발 한번 성취 경험을 좀 가질 수 있을 만한 뭐 다이어트로 예를 들 수도 있겠죠. 바디 프로필 찍는 경험이라든가 뭐든지 그런 성취 경험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본인만의 그 원자로 같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네. 진짜 좋은 말씀이네요. 박수. 네. 아마 이 책을 읽는 분들도 대한민국 한 5% 이내? 네. 책을 읽는 분들이 워낙 적으니까. 아, 그렇죠. 근데 이 책에 안에 있는 빈칸을 다 채우는 분은 단언컨대 0.01% 미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부터 하시면 그냥 내가 0.01%라는 거를 그런 경험으로 안에 다 적었어요? 아니요, 안 적었죠. 아, 그러니까 깜짝이야. 하물며 읽는 저도 준비하는 저도 그렇게 안 적는데 그러니까 한 3-4페이지 채운 것 같아요. 근데 저도요. 네. 그거 한번 꽉 채워보시면 아마 그쵸. 자기에게 대해서도 많이 돌아보게 될 거고 그쵸. 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도 많이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도해서 성취 한번 경험을 가지면 그 다음에 너무 쉬워지는 게 네. 그 예를 들 수 있는 게 소장님 지금 책 몇 권 내셨죠? 셀 수가 없어 지금. 네. 없죠. 20권 가까이 네. 되시는 것 같은데. 저 8권 냈는데 소장님이나 저나 처음에 진짜 힘들었을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은 시간이 문제지 내는 게 어렵진 않잖아요. 네. 저희 그때의 시도와 성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한 번 같이 내봤는데 네. 타의 추종을 보러 하는 네. 뭔가 그 추진력과 속도가 네. 네. 정말 다르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다 해보셨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너무 좀 그랬던 게 저희 열심히 막 몇 달 동안 썼거든요. 둘이 네. 담당한 파트를 네. 갑자기 마감 한 이틀 전인가 네. 하루 만에 다 써갖고 넘기시는 거예요.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아 저게 숙련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누가 외주 주셨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니까. 네. 저는 이 책 보면서 느낀 거는 그 성공한 분들 만나시면서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뭔가 있다. 이 사람들한테는 확실히 뭔가 있긴 있구나. 네. 그러니까 자기계발서 읽으면 좀 뻔할 때 많잖아요. 근데 아 이분이 뭔가 있었구나. 처음에는 좀 무시하고 싶었어요. 누군데? 뭔데? 왜 갑자기 저렇게 라이징 스타인데 우리도 비슷한 일을 하니까 샘난 적도 있었고 그랬지만 책을 읽으면서 아 이분이 진짜 정리도 잘하고 또 자기를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뭔가 있는 분이셨구나. 근데 그걸 되게 잘 정리해서 책에 담으셨구나 하고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 라이징 스타에 대한 얘기도 또 담겨 있잖아요. 네. 그분이 그렇게 반짝 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뜨기 전까지 엄청난 준비가 노력이 훈련이 그런 것들이 돼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뜰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런 네. 말씀도 되게 좀 귀감이 된달까요? 네. 진짜 뭔가 있죠. 성공한 사람들 뭔가 하나라도 있죠. 그쵸? 그냥 가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진짜 뭔가 있더라고요. 저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책을 써본 사람은 자기 생각을 한 번은 제대로 정리해보는 네. 사람이고 네. 이제 그 책이 정말 잘 쓰면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보기도 하고 네. 하는데 음. 뭔가 있더라고요, 저는. 뭔가 네. 있죠. 네. 그 뭔가를 우리는 배우고 학습하면 되죠. 네. 오늘 어떻게 좀 김도현 작가님의 그 뭔가를 네. 네. 좀 1부, 2부에 거쳐서 좀 계속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좀 음. 자기한테 좀 적합한 한 가지라도 좀 나한테 딱 맞는 난 이거 나도 이거 해봐야겠다라고 드는 생각이 있으셨다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이제 조금씩 기회도 늘려가고 확률도 늘려가시면 뭐 나라고 뭐 못할 소냐 네. 그런 마음으로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네. 할- 클로징 해- 멘트. 네. 네. 저는 진행뼈. 네. 마무리 내가 해야 되나? 네, 마무리 해주세요. 저는 두 가지 얘기만 하고 정리를 하고 싶은 게 오늘 일단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광입니다. 아, 저희가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약간 자기개발 덕후들 4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 것 같다. 되게 분위기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네. 사실 제가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밖에 못한다고 저는 듣기 좋은 말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기개발서를 싫어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이분이요. 네. 네. 저는 충분히 이해가거든요. 네.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을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왜 싫어하냐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뻔한 이야기라든가 그 다음에 뭔가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은 것들 너무 많이 담겨 있고 그 안에 자기 개발 안에 진짜 뭔가 대단한 이야기들이 없고 뭔가 되게 포장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고 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자기 개발서를 쓰는 전 작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작가이지만 작가의 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게 한 70%. 음. 그럼 한 나머지 30%는 왜 사람들이 자기 개발서를 보는데 성장하지 못하느냐는 작가의 문제 70%인데 나머지 30%는 전 자기한테 있다 생각을 해요. 네. 자기 개발서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서인 책보다도 자기가 이 자기는 저자의 자기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냥 책을 보는 독자의 자기인 거죠. 독자가 그냥 책을 보고 그냥 덮고 끝내면 사실은 그냥 아무 의미 없죠. 그렇죠. 이 책을 보고 내가 뭐라도 시도를 해보고 뭐라도 끄적여보고 뭘 해야지. 뭐 내가 부동산 책을 보고 왔는데 뭐 임장이라도 가보고 뭘 해야지 되는 건데 거기서 멈추고 자기 개발 작가만 탓하는 거는 좀 그것 또한 좀 잘못됐다. 네.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잘못은 저와 같은 자기 개발 작가한테 있다는 걸 인정하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도 한번 좀 같이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 그다음에 요즘에 사실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파이어족, 네. 그다음에 뭐 워라벨, 욜로족, 뭐 다 비슷한 어느 정도 약간 연관 검색 같은 거라 생각하는데 네네. 저는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빨리 자유를 가지고 싶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싫어서인지 네. 아니면 그냥 아예 빨리 자유를 달성하고 싶어서인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워라벨은 갖추면서 이제 경제 자유를 달성하고 싶은 거죠. 저는 아까 D가 안 맞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자유가 없는 앞단계에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예, 예.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 중 하나가 등가 교환인데 내가 뭘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잃어야 되는데 네네.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하나를 얻고자 하는 분들은 너무 많은데 그 네. 하나에 대응하는 하나를 잃고자 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제가 행복하냐고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행복한데 도 위로 많이 올라오고 싶지 않다 하는 게 저는 그만큼 잃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냥 지금의 행복을 천천히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올라가고 싶은 것만큼 그 등가교환을 여러분들이 뭘 꺼집어낼 것인지를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끝까지 좋은 말씀. 네. 끝까지 내놓아라. 포기할 건 해라. 착칠 너삼 그리고 등가 교환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행운이 가득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